네,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전 정부가 했던 일을 뭐 전부 뒤집거나 조사를 할 수는 없겠지만요. 사안에 따라서는 그 성격에 따라서는 조사나 감사가 필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23년에 김건희 윤석열 정부 당시에 김건희 최측근이라고 불렸던 김승희 의전 비서관이 있는데 그 자녀 학폭 사건이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성남 모 초등학교에 3학년으로 다녔던 아이인데 2학년 후배를 화장실에 데려가서 변기에 앉히고는 그 리코더하고 그 뭐 우산 이런 걸로 얼굴과 머리를 막 때려가지고 구주 전치 구주에 상해를 입혔어요. 그런데다가 얼굴 각막도 훼손이 되었고 그 눈 부상만 전치도 6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분 결과가 어땠는가 하면은 학급 교체만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전학을 처분해야 되는 그 기준이 16점인데 15점으로 1점이 모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학급 교체만 한 거예요. 근데 학년이 다른데 학급 교체가 무슨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폭력의 지속성 부분에서도 최하점인 1점을 받았어요. 2주에 걸쳐서 같은 유형의 폭력이 일어난 건데 지속성이 1점이라고 하는 것이어서 그닥 중요하게 다뤄지지가 않은 것인데요. 경기도교육청 어떻게 대처했느냐면 그 후속 조치로 화해 중재하고 모니터링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조사는 어렵다고 한 것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심각한 사안인데 아무런 조치가 없이 이렇게 경기도교육청이 한 것에 대해서 그 피해 학부모나 학생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 현재 그 특검 수사 중이긴 하지만 교육부 차원에서 조사나 감사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씨의 그 관여 의혹이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거든요. 자, 이제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판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게 MBC 보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잘 보시면은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 대로 신체적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7월 10일과 17일에. 그리고 전치 9주에 심각한 상해를 입혔죠. 그리고 그 19일에는 긴급 조치로 출석 정지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같은 날 그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SNS 프로필에다가 윤석열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김건희가 교육부 차관 장상윤 차관에게 전화를 하는데 8분 48초에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학폭위를 그러니까 그 전화를 하고 원래 4주 안에 학폭위가 열려야 하는데 2달이 걸쳐서 그 이후에야 학폭위가 개최가 됩니다. 2달이 지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학폭위의 결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 전학 처분을 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가벼운 징계 정도로 끝나게 되는 거고 출석 정지에 10일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 김건희하고 김승희의 통화한 사실이 13차례가 되는데 그 9건의 통화가 학폭위가 열리기 한 달 전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이렇게 개별 학폭 사안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의혹은 나름 합리적인 의혹이라고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처럼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이렇게 위중한 경우라고 하면 신속한 처분을 내리는 게 당연한데도 왜 이렇게 지연이 되었는지 교육부 차원에서 조사나 감사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현재 그 특별검사팀에서 수사 중이라고 알고 있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어떤 수사 결과를 보고 교육부에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 근데 2년이 지난 9월 25일에 김건희 특검이 있는데요. 성남교육지원청에 장학사를 소환했습니다. 근데 그 장학사는 이 학폭위의 간사 역할을 했는데 간사는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기록을 보통 하는 건데 그 간사에게 하는 말이 어떤 말이 나왔냐면 녹취 파일을 특검에다가 제출한 거에서 나온 녹취인데 우리 누구누구의 의견으로는 강제 전학이 안 된다고 해요라고 발언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특검에다가 녹취 파일을 이렇게 준 것이면 교육부에서도 이걸 분명히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걸 분명히 들여다봤을 텐데 별다른 조치가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의혹만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이제 학폭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학폭위원들 명단을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육자 출신의 회사원도 있고 법률가도 있고 그러니까 경찰도 있습니다. 변호사도 있고요. 어떻게
이렇게 학폭위원들이 이렇게 뭐 회사원도 있고 변호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치구주의 사안을 가지고 학급 교체만으로 결정을 내렸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있는데, 이렇게 학폭이 심의할 때 간사였던 장학사가 개입을 했는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수사와 조사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핵심인데, 자 보십시오. 그 이상한 일이 또 있는데 우리 의원실에서 이걸 특별하게 밝힌 내용입니다. 학폭 사안과 관련된 그런 공무원들이 일제히 승진을 하거나 좋은 보직으로 전보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교육부의 장상윤 차관, 교통용실 사회부석 되었습니다. 고 땡땡 국장, 책임교육 정책실장이 되었는데, 책임교육 정책실장은 전문직, 그러니까 교사 출신인 전문직들이 오랫동안 교육부에서 일을 하고 이제 오를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그 일반직 공무원이 정책실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장학재단의 상임이사가 되죠. 자, 경기도 교육청도 보시겠습니다. 이 모 교육감, 부교육감은 대교협 사무총장이 되는 등 경기도 교육청에도 이 관련된 일을 한 분이, 한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가 보직이 좋은 보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남교육지원청을 좀 집중해서 보시죠. 성남의 교육장이던 사람이 본청의 디지털 인재국장이 되는데, 이거는 8대1의 경쟁을 뚫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성남교육청의 교육국장이 연천교육장이 됩니다. 그리고 성남교육청의 학교지원국장이 또 포천교육장이 됩니다.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교육장이 되려고 하면 본청의 과장이나 교육지원청의 국장, 그리고 한 40여 명 되는데요. 그리고 초중고 교장이 한 2천여 명 됩니다. 그런 분들이 경쟁해서 갈 수 있는 자리인데, 성남교육지원청이 이렇게 2명의 교육장을 배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남교육지원청 무슨 특별한 공과가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자, 이렇게 일방적인, 이렇게 된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일반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렇게 학교 사안으로 되게 시달릴 텐데,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사원의 강사라고 하는 것에는 그냥 끊지 마시고 교육부의 조사나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뭐 교육지원청에서 본청으로 인사가 된 것까지 교육부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더라도 그것이 특별검사팀에서 수사 결과로 특별한 그 비리가 있었거나 하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해야 할 일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승희 전 비서관 문제, 뭐 저도 재선 국회의원 때 제가 제기했던 문제인데요. 사실 의혹이 해소가 안 됐다는 점 우리 강경수 의원님이 말씀 잘해주셨고요. 특검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교육부 내 사건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